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미식 탐구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는 흔한 일,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단순하게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식사 그 자체를 완벽한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버린 나라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도대체 프랑스 요리는 어떻게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떡하니 차지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힌 말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옷에, 독일 사람들은 집에,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에 평생을 바친다. 와, 진짜 확 와닿지 않나요? 이 짧은 문장 하나만 봐도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거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 자부심이 팍팍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프랑스 문화부에서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명작들과 똑같이 프랑스 요리 자체를 국가 3대 문화상징으로 못 박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미식 여행을 떠날지 로드맵을 쫙 펼쳐볼게요. 1번, 미식 문화의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2번, 역사와 종교가 빚어낸 미식, 3번, 다채로운 지역별 대표 음식, 4번, 일상과 명절의 식탁, 마지막으로 5번, 품격을 높이는 식사 예절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 미식 문화의 탄생 배경입니다. 우리가 미술관 가서 명작을 볼 때 캔버스와 물감이 중요하잖아요. 프랑스 미식이라는 명작을 탄생시킨 최고의 캔버스가 바로 지리와 환경입니다. 프랑스 지도를 딱 보면 모양이 완벽한 육각형, 즉 헥사곤이거든요. 3면은 바다, 3면은 육지예요. 게다가 지중해성, 대륙성, 해양성 기후가 여기서 다 만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북쪽부터 남쪽까지, 바다부터 육지까지 진짜 온갖 신선하고 맛있는 식재료가 그야말로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다 활용 점정으로 국민 4명 중 1병이 외국계 혈통이거든요. 다양한 문화의 요리법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완벽한 미식의 용광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정류장, 역사와 종교가 빚어낸 미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리적인 세팅이 끝났으니 역사가 이걸 어떻게 요리했나 봐야겠죠. 사실 16세기 전만 해도 프랑스 요리는 꽤 투박했어요. 그런데 1533년에 이탈리아의 카트린 드 메디치가 프랑스로 시집 오면서 이탈리아의 초인류 셰프들과 포크를 싹 다 들고 옵니다. 완전 게임 체인저였죠. 그 후 17세기엔 먹는 거에 진심이었던 루이 14세가 요리 학교를 세우고 귀족들의 하이엔드 요리, 즉 오트 퀴진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다 결정타가 터져요. 바로 1792년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혁명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왕실 셰프들이 밖으로 나와서 식당을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바로 대중을 위한 현대적 레스토랑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깊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화된 고급 미식 문화가 훗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슐랭 가이드의 탄생으로 이어지거든요. 원래 타이어 회사였던 미슐랭이 사람들한테 자동차 여행 좀 많이 다니라고 맛집 지도를 나눠준 게 시작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런 프랑스의 오트 퀴진을 비롯해 전 세계 파인다이닝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바이블이 된 거죠. 결국 세계 최고 권위의 미슐랭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 프랑스의 역사적 식문화 확산에서 씨앗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진짜 재밌지 않나요? 종교적인 배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엔 음식을 막 즐기면서 먹으면 이거 탐욕이야, 큰 죄악이야 하고 억눌렀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먹는 행위가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긍정적인 예술, 즉 가스트로노미, 미식으로 확 업그레이드 된 거죠. 세 번째 파트, 다채로운 지역별 대표 음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나긴 역사가 만들어낸 진짜 걸작들을 접시 위에서 만나봐야겠죠? 프랑스 지역별로 요리가 얼마나 다른지 딱 보여드릴게요. 왼쪽을 보시면 독일의 영향을 팍팍 받은 북동부 알자스 지방의 슈크루트입니다. 발효시킨 양배추에다가 두툼한 고기, 소시지를 듬뿍 넣은 아주 든든한 요리죠.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남부 프로방스의 라따투입니다. 마늘, 올리브유,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게 어우러져 있어요. 사는 곳의 지리와 기후가 접시 위에 그대로 그림처럼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템포를 좀 늦추고 진짜 럭셔리한 요리 하나 음미해 볼까요? 바로 푸아그라입니다. 거위나 오리의 간으로 만든 이 요리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히죠. 근데 이거 아세요?
원래 이 푸아그라는 알자스 지방으로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거위랑 오리를 키우다가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 소박했던 식재료가 지금은 프랑스 최고급 전체 요리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그 다음은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에스카르고, 바로 달팽이 요리입니다. 에이, 달팽이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일 쳐주는 달팽이는 부르고뉴처럼 세계 최고급 와인이 나는 동네에서 그 포도나무 잎을 갉아먹고 자란 녀석들이에요. 향긋한 마늘버터 잔뜩 얹어서 오븐에 싹 구워내면 그 풍미는 진짜 입안에서 축제가 열리는 느낌이죠. 자, 이번엔 짭짤한 바닷바람이 부는 북서부 브루타뉴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밀가루빵 대신에 메밀로 부친 얇은 전 같은 갈레트를 매일 먹어요. 보통 그 위에 짭조름한 치즈, 소세지, 계란 같은 걸 올려서 아주 든든하게 먹는데 이게 진짜 묘하게 계속 끌리는 마성의 형토 음식입니다. 남서부로 훌쩍 내려오면 까솔레를 꼭 보셔야 합니다. 까솔이라는 특유의 그릇에서 이름이 온 건데요. 고기, 돼지 껍질, 소세지, 그리고 콩을 다 넣고 아주 천천히 뭉근하게 끓여낸 스튜예요. 17세기에 이 동네에서 콩 농사가 대박이 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한 입 먹으면 얼었던 몸과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영혼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투박해 보이는 검은 덩어리가 바로 툴루즈 지역의 자랑, 야생 투리프, 즉 송로버섯입니다. 훅 치고 들어오는 강렬하고 신비로운 향 때문에 주방에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죠. 파스타나 고기 요리 혹은 푸아그라리에 이 트리플을 몇 조각만 쓱쓱 갈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까지 평범했던 요리가 미슐랭 평가원들도 박수치면서 별을 턱턱 안겨줄 만한 3스타급 최고의 요리로 확 변신합니다. 진짜 마법의 식재료 같은 존재죠. 네 번째, 일상과 명절의 식탁입니다. 지역 구경은 이쯤 하고 그럼 도대체 평소엔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들의 일상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66.8리터. 감이 오시나요? 이게 뭐냐면요. 프랑스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시는 평균 와인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와인은 그냥 취하려고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음식 맛을 쫙 끌어올려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식탁 위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영혼의 단짝인 겁니다. 그럼 특별한 명절은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프랑스 식탁의 주인공은 단연 부슈드 노엘이라는 케이크입니다. 옛날에는 한겨울에 가족들이 활활 타오르는 진짜 벽난로 장작 주위에 모여 앉았거든요. 제과 셰프들이 그 아늑한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롤 케이크를 아예 나무 토막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옛날의 풍습을 이렇게 따뜻하고 달콤한 디저트로 바꿔버리다니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오늘 밥 먹는데 몇 분 걸리셨어요? 바쁘다고 끼니만 쓱 때우고 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라지 마세요. 프랑스 사람들은 밥 먹고 대화하는데 하루 평균 무려 2시간 22분을 온전히 쓴다고 합니다. 최근엔 간편식도 늘었다지만 여전히 프랑스에서 식사 시간이라는 건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끈끈하게 연결되는 엄청나게 신성하고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품격을 높이는 식사 예절. 미술관 가서 명작을 볼 때도 최소한의 매너가 필요하듯 이 훌륭한 미식을 제대로 즐기려면 꼭 알아야 할 우아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 요리는 상다리 부러지게 한 번에 쫙 깔리지 않습니다. 전체 요리, 메인 요리, 치즈, 디저트. 이 4가지 순서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왜냐고요? 각각의 요리가 자신이 빛나야 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테이블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게 요리에 대한 예의인 거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꿀팁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식기류가 엄청 많다?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밥 먹다, 대화하며 잠깐 쉴 때는 나이프랑 포크를 접시 위에 한자 팔자 모양으로 걸쳐두시고요. 식전빵 나오면 절대 입으로 직접 덥석 베어물지 마세요. 손으로 작게 뜯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선 한쪽 다 먹었다고 획 뒤집으면 안 됩니다. 뼈를 살살 발라내고 아래쪽 살을 드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두 손목은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두는 게 좋지만 팔꿈치를 턱하니 괴는 건 절개금물입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셔도 아주 완벽하고 우아한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프랑스라는 거대한 미식의 세계를 샅샅이 탐험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자연이 준 식재료에 역사를 얹고 철학으로 다듬어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킨 프랑스인들의 열정, 진짜 대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다음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평범한 끼니가 될까요? 아니면 혀끝으로 맛을 온전히 음미하고 곁에 있는 사람과 교감하는 찬란한 미식의 시간이 될까요? 오늘 식탁 위에서는 그 특별한 마법을 한번 부려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탐구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